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5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돌아오면은 즉시 통보해 줄 것을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출국 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있는 박지원 원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출국 금지 기간은 검찰이 요청하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되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훈 전 원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2020년 9월에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당시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했다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면서 박 전 원장을 각종 위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에 의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김면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출입국 관리법과 북한 이탈 주민법을 근거로 두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낸 것은 불법 행위라는 판단을 이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퇴거 조치 또는 북송, 이런 것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니까 굉장히 그건 엄격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도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컨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권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모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등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체의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붙잡아 둔다든지 또는 구속을 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하려면은 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보내려면은 판사가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민 두 사람을 북송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법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납치 감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붙들어 둔다든지 영장 없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저 북한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납치나 구금에 해당합니다. 이걸 국가기관이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인데 그 처벌 형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니까요. 검찰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어민 강제 북송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당시 통일부입니다. 지금 통일부는 또 제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9년이죠. 2019년 11월 7일에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출입국 관리법과 북한 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을 일부 준용하여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때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 앞에서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말도 아닌 겁니다. 지금 무리한 불법한 이 강제 북송을 해놓고 이걸 법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데 그 왜곡하는 정도도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뭐 비슷한 법률 해석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적용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헌법 제3조가 제일 중요한 우리 헌법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 지역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니까 북한 지역을 탈출해 가지고 한국에 오는 순간 한국에 상륙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북한 지역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북한 지역에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탈북 주민들은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정착 지원을 해왔는데 그래서 검찰은 출입국 관리법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위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생사람 잡으려고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을 외국인한테 적용해야 될 법을 가져와 가지고 국민한테 적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제 북송을 합리화하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셈이죠. 검찰은 또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는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행위이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외국인에게는 강제 출국이나 강제 퇴거가 있지만은 국민을 강제 퇴거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했으면은 우리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면은 이제 판단했을 겁니다. 이거는 기소 대상이다. 이거는 북한에서 있었던 행위인데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다 하면 그건 불기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텐데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북한 정보만 믿고 두 사람을 퇴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비행기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국내에 끌고 와서 거기서 벌을 줘야지
비행기에 타서 남동부랬다고 해가지고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집어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리한 일을 할 때 뭔가 좀 비슷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도 지금까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흉악범을 제거시켜 가지고 국민을 보호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살인 저지르면은 전부 외국으로 추방을 합니까? 아니 국내에서 잡아 가지고 벌 주고 사형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유치원에도 갈 수 없는 유아 수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북송 이후 통일부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들에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점점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입니까? 이 같은 검찰 판단은 최근 통일부와 법무부가 밝힌 입장과 동일합니다. 두 부처는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 관리법과 북한 일탈 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어민 말고도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10명인 것으로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가 탈북을 해와도 그 사람이 북한 주민이 확실한 이상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 입니다. 북한에서 죄 짓고 한국에 온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국제법에도 어떤 지역으로 돌려보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고문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그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한 그런 나라로는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또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도 동시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하급 공무원에게 귀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 강제 북송에 주도적으로 관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세 사람이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불법 행동을 했느냐. 설사 자발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세 사람이 다 법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이게 폭로가 돼가지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 정도는 알만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면은 자연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냐. 이게 나중에는 핵심 쟁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겠죠.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검찰은 그러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건 수사 기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 시에 확보한 자료들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김연철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으로 다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부하 노릇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이념적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족 반역자인, 그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그리고 유엔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고 있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추켜 세우면서 자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격하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부하다. 그런 생각을 만천하에 공개한 사람입니다. 2018년 9월 17일 평양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연설에서는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추켜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의 4.13 부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도 국군도 그리고 국정원도 이게 문재인을 따라서 김정은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국정원장에 도무지 앉을 자격이 없는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북한에게 약점 잡힌 바 있는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김정은을 위한 한없는 헌신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박지원과 문재인이 국정원의 신념과 정신을 새긴 원훈석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국정원 앞마당에 세울 때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그 글씨체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새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정원이 오로지 김일성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 해석에 혹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훈석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겁니다. 그 글씨체가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는 통일혁명당 조직에 관여해가지고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신영복의 글씨체로 새겼다 이겁니다. 문재인은 물론 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신영복의 사상은 김일성주의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문재인의 사상도 김일성주의가 아니냐 의심할 권리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냐 아니냐는 겁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냐 아니냐, 문재인은 반역자냐 아니냐, 문재인은 4.13 간첩인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어마어마한 물음이 우리 국민들 앞에 딱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지난 5년을 총괄하면은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좋아할 만한 일은 골라서 했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용하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수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형법에 여적죄가 있고,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이런 국가반역을 처벌할 여러 법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반역은 어느 나라든지 사형입니다. 여적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형법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만 적혀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없어요. 지금 검찰이 끝까지 국가반역 혐의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그런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간첩 반역자, 김정은의 충성 맹세하는 이런 자들이 다시는 공직을 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